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세계 자본시장에 상당한 충격파를 안기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이 당장 출렁인 지금의 상황도 걱정이지만 오미크론의 파급력 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관건은 신종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 여부입니다. 델타 변이 수준이 될 것인지 아니면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파장을 미칠지 그걸 정확히 가늠할 만한 정보 자체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여행 제한과 봉쇄 조치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서 투자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역시 더 커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오미크론 이슈가 터진 날 비트코인은 시장 위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시장에 쇼크 수준의 파동이 왔을 때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대신 미국 국채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비트코인은 자본시장에 닥친 충격파를 고스란히 흡수하면서 폭락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해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곧 드러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서 기존에 예상됐던 거시 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관심사가 된 것은 금리 인상 이슈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파급력이 찾아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제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9일부터 3일 동안 이어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오미크론 쇼크에 따른 연준의 대응 방식과 시나리오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정책 스탠스를 유지할지 변화된 어떤 것들을 내놓을지, 안 그래도 예민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관심도 역시 더 커진 모습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떨어질 것 같다, 아니면 언제쯤 반등할 것 같다, 이런 단기적인 상황들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자본시장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기성 언론이나 분석가들은 제한된 정보 범위에서 고만고만한 수준의 분석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라도 숙지를 하는 것이 정보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나름의 대응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미크론 이슈와 관련해서 자본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비트코인 98,000달러 기대감이 깨지자마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안 그래도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오미크론 이슈까지 터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시장 위험 상황이 터졌을 때 해지 수단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컸지만 투자자들의 선택은 비트코인 대신 미국 국채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현상을 놓고 투자자들이 위험 상황에서 숨을 곳을 찾을 때 비트코인이 피난처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미크론 이슈가 터지면서 비트코인은 8% 수준의 폭락을 보여주면서 디지털 골드로서 또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한다의 수석 분석가인 크레이그 알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폭락할 때 안전한 피난처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우리는 오늘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사실을 봤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과 주식 등 위험 자산이 늘 함께 움직이지 않지만 암호화폐와 S&P 500은 그동안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여왔고 연중 최고치에 근접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비트코인도 동조화를 보이면서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아직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떤 역할을 할지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스 메이필드 베어더 투자 전략가는 어떤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지 변동성 해지 수단인지 아니면 그저 변동성이 높은 위험 자산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만 놓고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 못했다, 할 것이다, 이런 수준의 단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반전이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오미크론 이슈가 터졌을 때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보여준 스탠스는 위험자산 해지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기에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오미크론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들이 전해질 때마다 주식시장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흐름과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동조화 현상을 보일 경우에 대략적인 분위기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기스 부처너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말을 지나면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소식보다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다면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 위험 자산을 보유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멘트 속에서 느낄 수 있듯이 현재 가장 큰 변수는 정보의 수준과 범위인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또 어떻게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키스 러너 트위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의 CIO는 코로나 팬데믹과 코로나19 변이는 시장에서 큰 리스크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장의 변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신종 변이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지수는 하루 전보다 54.04% 급등한 28.62를 기록하면서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 단계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미크론 자체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여행 제한과 봉쇄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점도 주식시장, 자본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고, 미국 역시 남아공 등 8개 국가를 대상으로 여행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발빠른 대응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변이는 종종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이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우려가 있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체 오미크론 변이가 뭐길래 세계 자본시장이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크립토 리플리가 정리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남아공 과학자들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32가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고 보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처음 발견된 곳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이고 남아공에서 확산 중입니다. 이후 홍콩과 이스라엘, 벨기에 등에서 확인됐습니다. 홍콩에서는 2차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신보도 내용을 보면 11월 25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는 남아공 77명, 보츠와나 6명, 홍콩 2명, 이스라엘 1명, 벨기에 1명 등 모두 87명입니다. 하지만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감염으로 추정되는 확진자 수가 990명에 이르면서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꽤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문가 회의를 열고 변종 바이러스에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려 변이종으로 분류했습니다. 델타 변이와 같은 가장 높은 수준의 분류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예비 증거에 따르면 다른 변이와 비교했을 때 재감염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로 침투하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보유한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는 전파력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백신의 효력의 적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파력이 크고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데다 재감염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각국의 여행 제한과 부스터샷 접종 확대 등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려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부디 별다른 탈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지금까지 크립토 리플리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내릴 거시경제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변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내년 초 중반에 조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상당히 우세했지만 오미크론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이게 경기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정도라는 입장이 세워질 경우에 연준의 정책 방향성 역시 수정될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면서 조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아예 무력화되고 정반대의 정책 스탠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연준의 정책 수단 자체가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제한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펙 오즈카데스카야 스위스쿼트의 선임 분석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경제 회복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중앙은행들은 행동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동시에 성장률을 촉진할 수 없다. 그들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 연준의 수장이 어떤 멘트를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당장 11월 29일부터 3일 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일정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월 의장의 평가와 인플레이션 이슈 대응 스탠스,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막연히 공포 상황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도 팬데믹으로 인해 각국 정부가 고통을 겪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선 측면도 존재하고, 아직 오미크론의 파급력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 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차트만 보고 있으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악의 상황 가능성도 물론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대응보다는 마켓 정보들, 업데이트된 소식들 잘 숙지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미크론 이슈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이 파악되는 대로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시장 상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